이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머리 부분을 그냥 잘라주세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캠핑 생활입니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인사를 드리는데요. 요새 날씨도 정말 덥고 또 팬데믹 상황도 좋지 않아서 캠핑 나가기 쉽지 않으시죠? 이럴 때일수록 안전하고 건강하게 캠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팩 가방을 좀 들고 나왔는데요. 제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팩과 또 팩에 대한 사용 방법, 또 조심하실 부분, 주의사항이나 노하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선 제 팩 가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팩 가방은 인터넷에서 한 2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던 걸 기억나는데 패브릭 소재로 되어 있는 그런 팩 가방이고요. 용량이 좀 넉넉한 편이에요.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사실 좀 버릴 건 버리고 정리를 좀 할 건 해야 되는데 좀 쌓아두다 보니까 이렇게 많아졌어요. 하나씩 간단하게 제가 뭘 갖고 다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우선 이 윗부분에 보시면 매우 메시망으로 되어 있는 주머니가 두 개가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보통 타프 연장끈, 웨빙끈이라고 그래서 타프와 폴대를 좀 길게 이격을 시켜서 설치를 해야 될 때, 그럴 때 필요한 타프 연장끈을 가장 넣고 다니고 있고요. 또 한쪽에는 순간조작자랑 본드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가지고 다니시면 가끔 유용하게 쓰실 때가 있더라고요. 버너의 뭐 부품이 부러졌다거나 장비가 좀 파손됐을 때 긴급하게 수리를 해야 될 때 필요해서 본드를 챙기고 있고요. 이거는 뭐 가지고 다니시는 분도 계실 텐데 심 실링 액입니다. 그 텐트의 방수 심 테이프나 심 실링이 떨어졌을 때 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심 실링 액이고요. 이것도 이제 비상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직 쓸 일은 없었어요. 요 앞쪽 칸에는 장갑이라든지 다양한 길이의 이제 탄성 스트링 등을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근데 길이별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좀 달라서 짧은 것부터 긴 거,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탄성 스트링 끈들을 이렇게 챙겨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갑은 예전에 제가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3M 장갑과 코스트코 화로대 장갑 같이 챙기고 있고요. 공구 가방의 메인이죠. 이제 팩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운데 체감상 한 10kg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팩은 길이가 40cm 짜리고요. 지금 40cm 짜리 팩을 제가 대략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에 다 구매를 한 건 아니고 원래 이렇게 주철 소재로 되어 있는 이 40cm 팩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이죠. 그래서 지금 스텐 소재로 되어 있는 40cm 팩을 또 추가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고리가 이제 용접이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타프는 대부분 이 40cm짜리로 하는 편입니다. 땅바닥 상태가 무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또 타프 설치 시에는 대부분 이 40cm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짧은 거, 이 오른쪽에 4개 30cm짜리 주철팩이고요. 나머지는 약 25cm 정도 작은 팩들을 또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길이의 30cm 팩은 이제 텐트라든지 또는 타프의 사이드 쪽 스트링을 걸 때 사용을 하고 있고, 한 3cm 정도 되는 이 짧은 팩들은 주로 텐트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타프 팩이 뭐 이렇게 많이 필요한가 싶은데, 실제로 텐트와 타프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에 타프만 하더라도 메인 폴대 쪽에 4개, 그다음에 사이드 폴대 총 4개, 최소 8개 정도가 필요하고, 텐트 모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팩다운을 하려면 10개 정도가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요. 제가 구매했던 이 제품들은 구매한 지 10년 정도가 넘었지만 아직도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다른 캠핑 장비도 처음 구매하실 때 선택이 중요하지만 팩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대로 된 것들을 잘 구매를 하시는 게 오래 현명하게 쓰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예전에 구매를 했던 팩들인데요.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일단 교보제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이런 형태의 팩을 사용하시는 캠퍼님들도 많으실 텐데 이 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팩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팩의 이름은 원래 샌드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폭이 좀 넓고 이렇게 중간에 구멍들이 나 있고 또 윗부분도 머리 부분도 다르게 생긴 샌드팩인데, 이거는 이제 지면이 매우 무른 모래 바닷가라든지 모래바닥 또는 이제 반대로 눈 위라든지 이런 데서 텐트를 촬영을 할 때 필요한 샌드팩인데, 실제로 이제 바닥에다 발로 밟아서 이 지면과의 접착면을 넓혀서 이용하는
그런 형태의 샌드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쓸 일은 없는데 가끔 이제 바닷가 쪽에 캠핑을 한다거나 그늘막을 설치를 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서 가지고 있습니다. 전부 알루미늄이라서 강하게 뭐 망치로 박는다거나 그러면 좀 많이 파손하는 우려가 있고, 이거는 손이나 발로 꼭 눌러서 이용하는 샌드백도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건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네요. 막 조개잡이 하다가 여기다 그냥 넣는 모양이네. 그리고 이제 망치를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저는 망치는 지금 이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쪽에 머리가 동으로 되어 있는 동 헤드가 달려 있고, 또 윗부분은 이제 스틸 소재로 되어 있는 고리와 몸통, 그리고 나무로 되어 있는 나무 손잡이가 달려있는 이런 형태의 캠핑 전용 망치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시중에 이 앞쪽에 이제 헤드 부분만, 동으로 되어 있는 헤드 부분만 교체할 수 있는 이런 부품도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교체한 걸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일종의 기념품이죠. 뭐 버리긴 좀 아깝고, 캠핑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일단 그냥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런 형태 그냥 일반 공구용 망치, 그것도 사용을 했었고, 무진동 망치라고 해서 요새 많이들 이용하시는데, 이렇게 끝부분에 양쪽 부분이 전부 동일한 형태로 있는 무진동 망치가 있잖아요. 받기 좋은 그 망치도 사용을 해봤었는데,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태의 망치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텐트 팩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이런 팩 가방을 가지고 다니실 텐데, 이 팩 가방을 가지고 다니실 때 팩 파우치가 없으신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팩 파우치가 없이 보관을 하시게 되면 끝부분이 상당히 날카롭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옆에 팩가방을 계속 찌르게 되면서 팩가방이 찢어지거나 파손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페트병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페트병 500ml짜리 페트병 다 쓰신 거 버리지 마시고 머리 부분을 그냥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팩 끝부분을 모아서 이 500ml 통 안에다가 딱 넣어주시고 이렇게 보관을 하시면 이 끝부분이 아주 튼튼하게 잘 보관이 됩니다. 페트병을 몇 개 정도 준비하셔가지고 50cm짜리, 40cm짜리, 30cm짜리 사이즈별로 끝을 마감을 하셔도 되고,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마감을 해서 가지고 다니시면 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보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팩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팩 고리에 비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팩 구멍에 비너를 달아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팩에 이렇게 구멍이 있으니까 뭔가 여기다 걸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서 이렇게 비너를 걸어서 여기 이제 스트링을 걸어서 당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아시다시피 팩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스트링에 저항을 주는 게 맞지만, 그 이상의 힘이 가해졌을 때는 뽑혀서 이 스트링을 놔주는 게 더 좋거든요. 안전하고. 근데 이렇게 비너로 걸게 되면 이 스트링 채로 휘날리게 되죠. 팩이 계속 걸려있는 상태로 이게 한마디로 춤을 추게 되는데, 바람이 심할 경우에 이 팩 부분이 날아다니다가 사람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또 기물을 파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비너를 달아서 쓰는 방법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위험한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거든요. 그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팩을 박으실 때, 보통 팩은 머리를 최대한 깊게 박으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팩 머리가 아예 안 보일 정도로 완전히 땅바닥에 박아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팩 머리에 뒷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자체도 지면에 박혀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타프 스트링이라고 한다면 타프 스트링을 걸고 이 안쪽으로 조금 더 올라온 상태에서 이 뒷부분, 이 팩의 뒷부분에 튀어나와 있는 부분도 지면에 어느 정도 들어갔죠. 이 상태가 제일 이상적으로 박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링 부분이 이렇게 걸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팩과 스트링의 각도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디서 읽었는데 이 각도를 90도 정도를 유지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스트링과 팩의 각도가 직각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90도는 너무 각도가 넓은 거고요. 한 60도 정도가 되도록 좀 더 팩을 눕혀서 설치하시는 게 안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경험이고요. 90도는 너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는 팩을 뽑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앞에 잠깐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형태의 팩,
마트 같은 데 가시면 이제 저가형 팩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팩 머리가 이제 이렇게 용접되어 있는 형태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팩들이 있는데 이런 팩 같은 경우에는 뽑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시면 대부분 이런 팩들을 보시면 이렇게 다 휘어 있어요. 원래 이렇게 생긴 게 아니고 뽑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휘게 되거든요. 이런 형태의 팩은 웬만하면 비상용으로 몇 개 챙기시는 건 좋은데 메인으로 쓰시기에는 좀 많이 약하고 또 사용하시다 보면 이 머리 부분이 빠지거든요. 가능하시면 이런 팩은 안 쓰시는 게 장기적으로 오래 캠핑을 하실 거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팩을 뽑으실 때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냐면 이 팩에 있는 이 머리 부분에 있는 이 동그란 구멍 이 부분에 이 망치, 캠핑용 망치 같은 경우에 뒤에 고리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얘를 끼워서 그대로 잡아 당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팩이 좀 짧거나 바닥이 무른 상태에서는 그냥 잡아당겨도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팩이 뭐 40cm 그리고 지면이 단단하다 그러면 이 상태로 뽑으시면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이제 지렛대 형태로 이렇게 걸어서 땅바닥에 대고 이렇게 망치를 손으로 막 당겨가지고 지렛대로 뽑으시려는 분도 계세요. 절대로 그렇게 뽑으시면 손잡이 부분이 분리가 되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끼워서 직접 잡아당기면 캠퍼님 허리에 문제가 생기실 거고요. 이렇게 지렛대로 끼워서 당기시려고 하면 망치에 문제가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팩을 뽑는 가장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우선 무턱대고 이 팩을 먼저 어떻게든 잡아당기거나 비틀려고 하지 마세요. 이 망치를 가지고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이 팩이 사선으로 45도 정도 각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 각도의 반대 방향으로 팩을 서너 번 때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좌우로. 제일 중요한 거는 박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그 다음에 좌우로 한 서너 번씩 두들겨 주시면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팩 주변에 땅들이 벌써 균열이 생겨서 어느 정도 공간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팩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생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팩고리를 이용해서 끼우시고 서너 번 돌려줍니다. 좌우로. 많이 돌리실 필요 없어요. 한두 번만 돌아가시면 이미 다 뽑힌 겁니다. 그리고 뽑으실 때도 바로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 90도로 뽑지 마시고 팩이 박힌 방향, 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시면 아주 쉽게 뽑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일에 가지고 계신 망치가 뒷부분에 이런 팩 고리가 없으신 경우 뭐 무진동 망치라든지 이런 일반 공구용 망치를 쓰시고 계시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두들기는 거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몇 번 두들겨 주시고 가지고 계신 이제 좀 작은 팩이 있으실 거예요. 팩을 기존 박혀있는 팩의 구멍에 넣어주시고 이 상태로 몇 번 좌우로 흔드신 다음에 팩을 잡으시고 팩이 박혀있는 그 방향대로 뽑아주시면 됩니다. 조금 번거롭죠. 이렇게 팩으로 이용을 해서 뽑으셔도 되는데 좀 많이 흔드시면 손으로도 뽑힐 정도로 많이 유격이 생기니까 그 방법도 이용하시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렇게 캠핑용 망치 하나 정도는 구매하시는 게 캠핑 오래 하실 거면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다이소에서 얼마 전에 구매했던 이 1,000원짜리 지주 팩 제거기라는 거를 구매를 했었는데 이걸 이용하면 어떠냐라고 물어보시는 캠퍼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범 삼아 좀 구매를 해봤는데 이게 보시면 이제 앞쪽은 이렇게 니은자로 팩에 걸고 뽑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제 뒷부분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좀 한번 테스트를 해봤더니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흔들어서 뽑는 방식으로 쓰시더라고요. 몇 개까지는 잘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새로 산 건데 기존 거는 한 5개, 6개 정도 뽑으니까 이 뒷부분 이어지는 부분들이 파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못하고 결국 버렸고 다만 가지고 계신 팩이 일반 텐트 사실 때 주시는 번들 팩이 있거든요. 일종의 뭐 젓가락 팩 같이 생긴 게 있는데 그 정도는 사용하시기에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또는 뭐 그늘막 텐트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젓가락 팩 그런 것들을 끼워서 돌려서 빼시기에는 나쁘지 않은데 본격적으로 이걸로 캠핑용 팩이라든지 타프용 팩을 제거를 하시겠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차라리 이런 걸 쓰실 거라면 집에 있는 그 롱로즈 플라이라든지 벤치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벤치로 머리 부분을 잡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돌려서 좌우로 돌려서 뽑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공구를 하나 챙겨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더 차라리 유용하실 것 같아요. 굳이 이런 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